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지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포커스 경남에서는 연말 특집으로 경상남도 교육감과 도지사를 모셔서 올 한 해 동안의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또 새해 경남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교육감께서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남교육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올 한 해는 큰 변화의 시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제가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성찰과 공감을 통해서 지난 과거 우리 교육을 반성하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희망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로 삼고 싶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 우리 박정훈 교육감 당선은 사실 경남에서 최초의 진보 교육감의 탄생이라는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 교육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컸습니다. 이제 스스로 지난 6개월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점수를 주셔도 좋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밖에서 하는 평가와 제 스스로가 가지는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 내년 1년을 더 차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자, 평가를 스스로 좀 엄격하게 해주셨는데, 취임 이후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개월간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취임 이후에 또 교육감으로서 가장 풀기 어려웠던 현안이라 그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학교 급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8년 이상,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치를 해온,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좋은 협치의 사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도의 무상급식 지원이 끊어지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학부모님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정이 되는 데 대해서 그것을 교육감으로서 잘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한테 있어서는 큰 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 하반기 이후에 경남 교육의 가장 큰 쟁점은 무상급식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청의 기대대로 됐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교육청의 입장부터 좀 밝혀주시죠. 교육청으로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냈던 예산의 일정 부분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이 이제 같이 해서 무상급식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좀 더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대로 도가 예산을 주지 않고 또 시군이 지금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한 곳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최악의 경우는 내년 4월쯤부터는 학부모들이 직접 이제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의견이 계십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 또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약 3천억 원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돼서 깎여서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끊어진다면
참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도교육청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이제 뭐 발단이 경남도에서 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을 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남도의 교육에 대해서 이 도교육청 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서민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가 250억을 이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약 30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편성하라고 이제 도의 요구에 의해서 시군이 편성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2, 3일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시군별로 보면 뭐 수십억 원의 돈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편성은 사실은 졸속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반발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비비로 돌린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와 시군이 합해서 600억 원이 넘는 이 돈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예산 편성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뭐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학교 급식으로 와야 될 돈이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이렇게 쓸 돈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든가 뭐 교육경비 지원 또 뭐 교육 여건 학생 안전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지금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남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교육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예산이 이제 말 그대로 서민 자녀 쪽으로만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뭐 시설비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유명 강사를 불러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공교육 체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점에서 어떻게 주는 것이 좀 더 교육적이고 또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의 기존의 행정력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효율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들과 의논해가면서 집행을 한다면 그나마 어떤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나 시군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식대로 하면 교육적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효율적이기도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도교육청 자체 예산 지금 482억 원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도 무상급식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어려움이 큽니다. 아까 이제 내년 4월부터는 일부 학부모들은 돈을 내야 된다. 이제 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도 학교급식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대로라면 저희들 482억 원을 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의 1년치 무상급식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면 남는 돈이 110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10억 원으로 지금처럼 초등학생 전부와 읍면지역 중학생으로 하면 이제 3월 달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처럼으로 3월 달까지만 지원을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50명 이하의 아주 소규모 학교 그런 학교는
똑같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도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혀서 그래서 그런 작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길게 지원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다라는 점에서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내년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고 적어도 이제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은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경우 4개월가량의 예산이 지금 배정됐을 뿐인데요. 정부는 지금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라. 이제 이런 입장인데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누리과정 보육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 대란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제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상보육은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법적으로 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지도 감독이 되는 기관인데 비해서 유치원은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행정적인 지도 감독권은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상보육이 나오면서 비용까지도 교육청들의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내년에만 해도 우리 경남이 2,880억 원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들의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방채를 내서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방채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빚이고 이것은 올 한 해만 하고 끝낼 거라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면 이 유보 통합이 프로그램도 통합이 되고 지도 감독권도 통합이 되고 그 재원까지도 같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와야 이 유치원 3, 4, 5세 누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없이 어떤 재원 부담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4개월분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안에 이제 5천억 원 우리 경남의 경우에 한 400억 정도가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이른바 우회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400억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3, 4개월 정도를 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부분은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중앙 정부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경우에 그때까지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우리는 유치원이 우리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말 구별이 되지 않는 똑같은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돌려서라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 유치원만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시고 그다음 예산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지방채 발행은 결국은 그것은 뭐 빚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후내년 계속적으로 책임져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결국 이 누리과정 문제는 이게 무상보육에 대한 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이 정작 필요한 예산은 지금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서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보육은,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가릴 것 없이 한 달에 29만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만 하면 다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누리과정인데, 저희들이 8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힘들여서 확대해왔던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급식을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이 무상보육도 사실은 그 안에는 점심 밥값도 들어있고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포퓰리즘이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이 부분 복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재원은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은 괜찮고 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곤란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차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예, 그건 논리적으로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데,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 교육의 방향을 둘러싸고, 사실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이 진보와 보수의 논쟁,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를 가지고 보수다 진보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 잘하는 아이든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에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치 무상급식이 진보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이제 시작되면서 마치 교육감을 어떤 진보 좌파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무엇이 교육의 본질인지 아니면은 비본질인지 이것을 구별해가면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하는 박종훈의 교육 정책은 이 정책을 두고 보수다 진보다 가리는 작업은 우리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그냥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위적으로 보면 규범적으로 보면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거가 문제가 있다. 그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무상보육 문제도 그렇고 이 진보 교육감과 보수적인 중앙정부 혹은 보수적인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힘겨루기 내지는 정치적인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이런 측면이 사실은 없지 않다고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교육감하고 지금 도지사의 갈등도 이게 진보 교육감과 보수 도지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라고 할 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서로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문제에 있어서 복지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저는 더 교육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급식비에 관해서는 전혀 눈은 내고 눈은 안 내고라는 부담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급식소에서 제잘거리면서 밥을 먹는 그것이 저는 교육적으로 훨씬 더 교육적이고 이 어떤 아이는 돈을 내고 어떤 아이는 안 내고 어떤 아이는 못 내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체가 돈을 못 내는 아이와 안 내는 아이는 기가 죽을 수 있고 소외받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의 자칫 잘못으로 인해서 표시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라도 학교에서의 복지만큼은 가리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츰차츰 확대되어 오는 것이 저는 교육복지고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최근에 와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값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상교육이었지만 의무교육이었지만 교과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 값을 안 받거든요. 국가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급식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츰차츰 늘어왔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급식도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재정 상태가 어렵다. 그렇다면 저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줄이고 금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선별적 복지가 옳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보편적 복지가 더 교육적이다라는 점에서 반론을 펴고 싶습니다. 자, 뭐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간에 그것을 보수와 진보의 잣대 프리즘이 아니라 어느 게 더 교육적이고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 능력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또 20일인가요? 20일부터 이틀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 지역의 경우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상이 잘 돼서 파업을 유보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예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경남은 파업을 거치지 않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뭐 오늘도 아직까지 그 직종별로 남아있는 그 교섭이 진행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경남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그 급식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파업까지 해서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장이 뭐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고 형편이 되면 학교 비정규직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학교에서 차별받아 온 데 대해서 뭐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뭐 어느 정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힘써 중재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노동조합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그 처우 개선, 뭐 돈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그분들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돈 이상의 가치를 그곳에서도 찾는다는 것을 저는 이번 교섭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교섭 과정에서는 워낙 교육청이 어려우니까 비정규직 노조가 양보를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처우 개선 문제는 열악한 근로자들의 경우 뭐 언제까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인격적인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비금전적인 부분에 보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뭐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 안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간부들도 계십니다. 뭐 올해 이만큼 들어준다고 해서 끝날 거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는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을 요구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올해 또 주장하고 내년에 또 주장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분들의 권리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돈하고 관계없이도 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직원들만이 그 컴퓨터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학교 비정규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같은 그 어떤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뭐 근무하는 곳의 그 책상이나 글상 하나조차도 그분들에게 뭐 조금 더 그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학교 구성원에서의 뭐 영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나도 정말 내 일이 있는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뭐 어떤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말 특집 이 포커스 경남에서는 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모시고 올 한 해 경남 교육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새해 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교육감 취임 이후에 두 번째 해를 이제 곧 맞게 될 텐데요. 뭔가 이제 박정훈표 교육계획이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의 경남 교육,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5년 경남 교육에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사업이라 그럴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경중을 가리고, 순서를 정하고, 또 완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해서는 교육의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6개월을 준비를 했고 2015년이 본격적인 박종훈호의 출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는 저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내세웠던 공약처럼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2015년은 어떤 준비의 그 과정이다. 뭐 결과가 보여지기보다는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내년 3월 1일자로 단행합니다. 도교육청의 인원을 80명 정도 줄여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고 그래서 도교육청은 기획과 총괄의 기능만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그 인원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 안에 학교 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학교가 했던 일들 중에서 교육청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의 업무를 줄어들이는 이제 그런 노력 거기서 이제 또 소프트웨어로 말씀드리자면 행복학교, 이른바 경남형 혁신학교를 저희들은 행복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행복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건 2016년에 시행할 것이지만 15년 1년을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 방법의 개선입니다. 내년 1년을 잘 준비해서 2016년부터 초등학교의 경우에 지필평가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네가
반에서 몇 등이냐라는 것보다는 3월 달에 니는 이 수준이었는데 7월 달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결과는 이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저는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에서 지필고사를 없애는 데 대한 준비를 내년 1년 동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우선 중학교부터 먼저 하겠는데 객관식 중심의 평가를 이제 서술형 논술 중심의 평가로 바꾸어서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어떤 수동적인 아이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로 바꾸는 지금 대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어른 중심이고 그냥 아이들은 끌려만 가는 것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쪽이고 선생님은 거기서 어떤 보조하는 이제 그 역할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점에서 2016년 평가 방법 개선을 준비하는 것도 2015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 이제 지필 평가를 없앤다는 건 뭐 큰 변화를 학생들이 느끼게 될 텐데, 그러면 내년 한 해 준비를 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년에는 이 교육감 공약 사업인 이 교육장 주민추천제가 이제 시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했던 이 시군 교육장을 이제 주민들에게 그 임명 권한을 돌려주는다는 건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장 내년에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개 정도를 시지역 하나, 군지역 하나 2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18개 시군 교육장을 다 교육감이 직접 임명했습니다만 최소한 그 교육감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인 임명권까지도 포기해가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공개 경쟁을 통해서 뽑고 그분으로 하여금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는 2년을 하고 평가가 괜찮으면 뭐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밤 늦게까지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서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불필요한 막 경쟁이나 갈등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감이 임명해버리면 그냥 끝날 것을 이렇게 공모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을 때 한 사람만 되고 떨어지는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떨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히려 어떤 갈등을 부추기거나 하는 그런 우려를 지역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 경쟁이 가지는 부작용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또 교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역량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 드러내서 내가 교육장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터부시되는 이런 어떤 그 우리 교육사회의 교육계의 그 문제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열고 털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올해 하고 싶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교육청이 이제 지난 4일에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을 이제 행복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행복학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학교의 바람직한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예, 어제 마감을 했던 그 행복 맞이 학교가 또 있습니다. 행복 학교는 11곳이었고 행복 맞이 학교를 80개 학교를 이제 준 행복 학교 차원으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도 300개 가까운 학교가 지원을 해서 아주 큰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하는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에 대한 도민과 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나치게 큰 기대가 혹시 학부모님들의 어떤 걱정, 저희들이 걱정할 정도로 큰 기대가 사실은 이제 두려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이끌어져 왔다면 이제는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새롭게 설계해보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실 붕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그냥 학교 교실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깨어있는 활기찬 어떤 새로운 교실 모습으로 바꿔보자는 이제 그런 것에서 저희들은 출발을 했는데, 행복학교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행복학교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행복학교다. 이렇게 매뉴얼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그 학교와 그 지역 사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학교라고 생각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교육의 본질을 되찾자. 우리가 다 알지만 한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교실을 활기차간 살아있는 교실로 바꿔보자. 그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제 행복학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정반대로 또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학력 저하 때문에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인 그 서울 중상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혁신학교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이 이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혁신학교가 이게 학생들이 그냥 놀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비판이나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우려 때문에 이번엔 사실은 고등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쭉 배워왔던 학습 방법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고등학교의 학습 방법에 당황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스스로가 가지는 패턴을 놓쳐서 대학 성적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저희들이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지 않았고, 이제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시점쯤 되면은 저는 고등학교도 행복학교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차근차근 그 부작용까지도 생각해가면서 저희들이 준비한다면, 저희들은 행복학교가 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 말고, 행복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된 지금까지 우리의 가르쳐왔던 교실의 모습이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방법을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것에서 희망을 저는 모두가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지난 우리 그 취임 100일 때 100일 토론회 때 교육감께서 이제 영교시 폐지, 자율학습 폐지, 또 그리고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저녁 시간에 학생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교육 선진국들은 다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만큼 저녁 시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10시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그 대신
억지로 강제로 해왔던 야간 자율학습은 저는 이제 뭐 폐지를 선언을 했고 내년 3월 달부터는 저는 그건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뭐 일정 시간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그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녁 10시 이후는 그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범도민 운동을 저는 펼쳐볼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뭐 학원 쪽에서는 어떤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반대는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떤 교육적으로 저는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근의 대구 이런 곳은 이미 그 학원 교습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저는 그 설득하고 범도민 캠페인을 통해서 적어도 저녁 10시 이후에 아이들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밤 10시 되면 라디오 방송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뭐 교육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교육적인 취지는 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혁신학교도 그렇고, 뭐 자율학습 폐지도 그렇고, 그런 게 교육적으로는 뭐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학력 저하